제가 이제 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뭐 서울, 경기,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소액으로 좀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이제 농어촌 민박업이죠.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에어비앤비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에어비앤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뭐 외국인 도시 민박업,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업 여러 가지가 뭐 있긴 하죠. 그래서 보통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보통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요즘에 좀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뭐 이거를 소위 말해서 촌캉스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운영을 해라. 목표는 뭐 지역마다 다 비슷합니다. 목표는 자 순수익으로 200에서 300만 원. 네. 그리고 투자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고 뭐 하면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네, 당연히 뭐 경매니까 경락잔금 대출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세보다 싸게 받아서 그리고 보통 이게 단독주택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해서 이제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반 매매보다는 그나마 조금 대출이 조금은 더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분들은 특히나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 자체가 매가 자체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농어촌 민박업으로 하겠다는 생각도 많이들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 금액 자체도 뭐 시세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얘기할 지역이 전라남도 고흥이고요. 전라남도 고흥이란 지역을 안 가보신 분들이 뭐 대다수겠죠. 예. 이게 이제 물건 자체는 취하가 됐어요. 취하가 돼서 이제 경매가 넘어가는 물건은 아닌데 이제 고흥 같은 데가 농어촌 민박업이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예. 예전에 한 3, 4개월 됐나요? 고흥에 이제 경매 물건이 나와가지고 수강생분이 입찰했다가 그때 폐찰한 게 있었는데 그분도 저한테 고응을 해서 이게 수익이 진짜로 날까요라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은 수요가 별로 많을 것 같지도 않고 특히 지방 같은데 제가 농어촌 민박업 하라고 하는 지역들은 제가 이제 관광지 쪽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저는 운영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1년 내내 매출이 일정한 곳 저는 이런 곳을 좀 많이 보고 이런 곳 위주로 추천을 합니다. 너무 관광지로 핫한 곳들은 딱 올 때만 많이 오고 약간 좀 성수기랑 비수기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관광지 쪽은 그렇게까지 눈여겨 보진 않고 약간 생뚱맞은 곳, 네 이런 곳을 좀 추천을 합니다. 뭐 어찌 됐든 수익이 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취하된 물건이지만은 공시지가 1억 이하니까 뭐 최근에 법이 바뀌긴 했지만은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원래부터 뭐 기본 세율이니까 취득세 문제도 없고요. 자,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일반 뭐 지나가다 보이는 단독주택입니다. 예, 마당도 이렇게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옆에 의자도 있어서 고기 좀 구워 먹을 수 있고 여기 이제 뭐 텃밭 개념으로 해가지고 상추나 이런 거 좀 심을 수 있고 그래서 외관 자체는 건물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집들은 수리비 나올 게 사실 뭐 거의 없습니다. 수리비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조용한 동네입니다. 내부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내부 자체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벽걸이 TV죠 이게. 너무 좋은데요. 뭐 안마의자도 있고 실거주하는 집 같아요. 이거 보니까 어, 뭐 소유자의 관계를 물어보니 곧 해결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긴 한데 어찌됐든 취하는 됐고 집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 건물 자체가 2019년식 그러니까 뭐 한 5년 정도 5년 정도
된 집 치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야, 이런 거는 이제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단순합니다. 고흥 총캉스라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고흥 총가스 글이, 자, 블로그를 볼까요, 그냥?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최근 거 보거든요. 근데 지금 다 24년도 거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건 이제 공식 블로그고,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그나마 24년 12월 거. 여기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곳이고, 진짜 촌집입니다, 촌집. 네, 빨간 벽돌집. 근데 이게 얼마예요? 22만 원이죠. 근데 이게 뷰값이라고 해서 22만 원 22만 원이라고 하기에는 시설이 완전 이거 시골집 아닙니까, 진짜? 이게 약간 삼시세끼 컨셉이거든요, 삼시세끼. 어떠세요? 내 돈 내고 22만 원 내고 여기를 간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고흥 애견 펜션. 요즘에 워낙 강아지를 워낙 많이 키우니까 애견 펜션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음, 뭐 이런 거 봐볼까요? 뚜띠아모. 자, 외관도 보면 이게 그냥 사실 저는 애견 펜션 같은 경우에는 좀 독채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독채는 아닌 것 같고, 애견 펜션은 거의 다 뚜띠아모가 나오네요. 자, 여기 봐볼까요? 여기 여수죠. 여기 바다뷰가 보이니까 그나마 예쁠 것 같긴 하지만은 여기 이제 여수니까 일단 패스하고, 자, 이렇게 고흥 애견 펜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게 지도에 나오거든요. 지도에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럼 지도로 한번 보는 거죠. 그럼 뭐 이런 곳. 독채 수영장 풀빌라. 애견동반 가능. 21만원, 48만원. 의외로 비싸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영장까지는 그렇게 추천은 안 합니다. 네, 근데 비어있죠? 자, 그러면은, 자, 의외로 별로 없네요. 저번에 조사했을 땐 좀 있긴 했는데, 자, 이런 데 볼까요? 이런 데 완전 시골집이죠. 이, 이런 시골집. 이런 시골집 컨셉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지금 고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개월, 6개월 전에 검색했을 때랑 지금 좀 결과가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자, 고흥에 붙어 있는 곳 있죠. 여기 뭐 보성이나 너무 이 여수 쪽은 사실 뭐라고 하죠? 바다 보이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보성, 장흥 이런 데까지 인근 동네까지 검색을 해보는 거죠. 자, 보성 총캉스. 그럼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빨간 벽돌 집이네요. 뜨락 아뜰리에. 안에를 되게 엄청 크게 다 하얗네요. 네, 그래서 자, 그럼 이런 데를 저는 보통 이게 예약률을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약률은 보통 네이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약을 클릭을 하면은 최근에 이제 예약률,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럼 이제 지금 이런 주말은 찼잖아요. 그럼 보통 평일이 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봐도 리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리뷰가 지금 하나 있거든요, 하나. 그래서 좀 농어촌 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마케팅을. 지금 뭐 보성 여기도 고택으로 했죠. 네, 여기 뭐 완전 고택인데 이렇게 뭐 링크를 가면은 아고다랑 이렇게 연동도 하고 네, 이런 고택으로 하는데 아예 시골집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이런 아예 한옥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아예 시골집 컨셉 아니면은 뭐 강아지랑 데리고 오는 애견 펜션으로 가든가.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 자체는 컨셉 그리고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저도 고흥을 오랜만에 봤지만은 인근에 이런 보성 있잖아요. 보성 같은 데도 지금 23만원, 28만원, 뭐 8인까지 하면 33만원 이런 식으로 한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보냐? 지금 객실 예약을 현황을 보고 최근에 예약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날짜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봐도 듬성듬성 차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이런 숙소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통 수익률 계산을 할 때 저는 15일 정도 예약을 받았을 때 순수익이 200에서 뭐 250 내외 정도 봅니다. 왜냐면 이게 단가가 세요. 네, 단가가 보통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까지도 받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즉흥적으로 한 건데 즉흥적으로 한 거 치고 지금 단가가 조금 낮긴 해요. 네, 다음에 또 제가 다른 지역 오면은 또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검색으로 계속 하는 건데 이제 라이브 때는 뭐 조금 예약이 잘 되는 숙소를 보기도 하고 조금 예약이 덜 되는 숙소를 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어찌됐든 보통 수익률 계산을 할 때 보름 정도 예약을 하고 순수익 200에서 250 내를 잡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픈시켜 드린 분들도 이 정도 예약과 이 정도 순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역 상관없습니다. 예, 지역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정말 많은 숙소도 보긴 했지만은 이름을 들었을 때 거기가 어디야라고 하는 지역들도 오히려 25일, 20일, 25일, 28일 이렇게 차는 데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의 편견을 가지지 마라. 예를 들어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보통 한 번 유찰 되거든요. 한 번 유찰 거의 됩니다. 거의 두 번 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뭐 1억 6천? 예, 감정가가 2억 2천이니까 뭐 1억 6천에 낙찰받았다 치면 보통 대출을 뭐 한 70% 정도 받습니다. 그럼 뭐 1억 1천 정도 대출 받았다 치면은 원리금 상환을 한번 봐야죠. 원리금 균등 상환 계산기 네이버에 그럼 대출을 1억 1천으로 받았다. 그리고 뭐 30년 뭐 4.5%. 자, 그러면은 55만원 정도 나오고 관리비랑 뭐 공과금이랑 이것저것 하면은 75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월 비용이 뭐 넉넉히 한 80만원 볼게요. 그러면 순수익이 200만원 들려면은 매출이 얼추 그냥 300만원 내외 나오면 되죠. 자, 그러면은 하루 20만원 15일 예약 받으면은 매출 300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주말 8일은 거의 찹니다. 예. 이거를 20에서 25만원만 해도 얼추 차고 평일에도 얼추 차거든요. 예. 그러면은 얼추 순수익이 200에서 300 사이는 나올 거라는 계산은 나오죠.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내 주위 지역, 그러니까 고흥이면 고흥도 봐야 되지만은 인근에서 올 수 있는 붙어있는 지역들 있죠. 거기 수요도 봐야 돼. 특히 지방은 지역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예약률을 보고 잘하는 사람을 벤치마킹을 하세요. 네, 벤치마킹.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운영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뭐 인테리어가 안 예뻐도 예약은 다 들어온다고 보는 사람이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저는 운영을 하고 할 거거든요. 예, 인테리어는 저는 약간 좀 거의 마지막에 보는 개념이라. 근데 일반적으로는 예뻐야 들어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저는 아닌 거를 계속 결과로 보여줬지만은, 네, 그래서 인테리어가 됐든 뭐 소품이 됐든 뭐 컨셉이 됐든, 예, 이런 것들은 하면서 이제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위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의 농어촌 민박업이 잘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그 인근의 경매 물건, 아니면은 뭐 일반 매매 물건이 좀 저렴하게 나오면은 사도 좋은데, 일반 매매 물건이 그렇게 막 저렴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경매 물건을 좀 추천하긴 하는데, 지금 다른 수강생분은 뭐 일반 매물 알아보곤 있거든요. 예, 뭐 지방에 그래도 좀 수리된 거 해가지고 매매가가 조금 괜찮은 거는 뭐 사라고 추천은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지고 오는 매물들이 그렇게 막 되게 좋다 이런 거는 뭐 많이는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매를 많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으로 한 달에 한 200에서 뭐 많으면 300, 뭐 그 이상 벌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수요 조사를 잘 하셔야 되고, 경매로 낙찰을 받으셔서 좀 내 거에서 꾸준히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보름 정도 하면서 그 정도 나오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보름은 하고, 보름은 좀 내 개인 용무도 보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앞으로 계속 조금씩 롱런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어, 소액으로 한 달 현금으로 좀 따박따박 받고 싶으신 분들은 농어촌 민박업 또 좀 눈여겨 봐보세요. 예, 농어촌 민박업이 뭐 되는 거 맞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검증을 직접 잘 하셔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를 느끼셔서, 그 다음에 뭐 경매 물건을 들어가든 아니면 집에 조금 남는 주택이 있으면은 그거를 활용을 하시든, 그거는 각자의 선택에 맞게 판단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서 수익을 내셔서 조금은 더 주머니가 든든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